원래 그 메모러블은 그 너무 즐겁고 재밌어가지고 계속 기억하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어떤 선생님은 너무 고생해서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 않는 그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의는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메모러블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행하는데 하여튼 거의 우리가 탑2에서 처음 시작해서 볼 수 있는 모든 과정에서 사소하면서도 아니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를 그 케이스를 통해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뭐 접근 과정의 문제, 그다음에 한 후의 문제, 또 예기치 못한 진짜 에몰리제이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패널 선생님 질문해 주시기. 네, 저 국형돈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어려운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하신 걸 축하드리고, 혹시 그 환자가 90세긴 하지만 꽤 튼튼해 보이고 한데 CIA는 내비두셨나요? 그 페리페랄 안 아, 해주셨나요? 커먼 인력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할 거면은 예. 거기 뚫고 예. 트랜스페모랄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서전의 실력에 꽤 좀 믿어야 되는, 이제 통제하지 못한 변수가 껴드는 게 좀 제 생각에는 엑실러리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예. 들고요. 그 CT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운영팀에서? 그 CT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라이트 ICA 쪽에 네. 인터널 쪽에 스테노시스처럼 한 인터미디에이트하게 좀 좁아진 것 같은데, 네. 그게 있으면은 레프트보다는 라이트를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코로너리, 아무리 피컴 에이컴이 커뮤니케이션 돼 있어도 플로우를 좀 더 블러드에 잘 전달하는 데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브레인 쪽 그 캐로티드 CT 찍은 게 있거든요. 혹시 그런 파인딩이 있었나요? 그냥 아까 그냥 잠깐 넘어가가지고. 어, 일단 첫 번째는 그 보스일리악 크로닉 토탈 오클루전은 뭐 사실 리바스쿨레이션 불가능해 보이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반드시 스텐이 동반되어야 될 건데 스텐을 넣고 딜리버리 시스템을 넣는 거는 여러 가지 사실 그 스텐 마이그레이션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런 90세 환자한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지는 않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레프트가 약간 더 좁아 보이긴 했거든요. 라이트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여기 당, 라이트에 보면 ICA 네, 쪽에 저 협착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위쪽에. 네, 그렇죠. CT에서. 라이트에. 네, ICA 그 위쪽에 보면 서크로빌리스 아래쪽에 스테노시스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네, 그게 저거는 근데 리컨이 안 된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음, 실제로는 괜찮아 보이긴 했었습니다. 네. 거기만 잘라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라이 커먼 캐러티드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레프트를 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첫 케이스여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케이스를 커먼 캐러티드 트랜스 캐러티드 해보신 선생님을 모시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레프트가 좀 접근하기가 평이하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엑실러리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트랜스 캐로티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컷다운을 했을 때 열어야 될 범위가 상당히 크고 너브 인저리나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서지컬 하이브리드 프로시저 할 때 더 크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퍼큐테니어스로 할 수 있지만 아주 깔끔한 클로저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컴프레션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세컨리 바로 위에 펑처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거를 아주 에큐레이트하게 하는 게 사실 러닝 커브도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페리프로시럴 스트로크이 이 탑이 중에 생기는 경우는 결국은 딜리버리 시스템이 아치를 긁으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트랜스캐러티드가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트랜스캐러티드를 더 많이 이제 계속 그로잉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경험이 일천해가지고 뭐 여러 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트랜스 엑실러리 주로 수술로 많이 하는데요. 그 오퍼레이터가 트레이닝이 되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게 열고요. 그래서 뭐 자꾸 이게 합병증이 많이 어쩐 이야기 하시는데 제너럴을 걸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훈련된 오퍼레이터가 카로티드를 좋아하면 카로티드를 하는 거고 엑실러리를 좋아하면 엑실러리를 하는 것이지 어디가 더 좋냐 이거는 사실은 그 수술하시거나 거기 잘 접근하는 것 때문에 그러고요. 제가 사실은 그 에올타로 연수를 갔다 와서 그 병원에서는 무조건 트랜스 엑실러리로 탑이는 아니고 테바나 뭐 에올타를 할 때 무조건 그쪽을 하기 때문에 그쪽 아주 루틴으로 그냥 딱 들어가서 그냥 하는 작업들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제너럴 안 걸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퍼큐트니어스도 할 줄 알게 돼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카로티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오퍼레이터 이제 자꾸 카로티드 어디가 더 넓다 이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경험하셨던 게 그것이었을 뿐이지 정말 그 서전들 그렇게 한 30케이스 하면 뭐 어디 부분이든 해달라면 잘 하시는 서전들 많이 있습니다요. 제가 궁금한 게 캐로티드는 반대쪽으로 브레인 프로텍션에서 콜라테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 선택할 때 가능한 정상적인 거를 어프로치 하느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 세이빙하면은 피가 더 잘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일 디지즈를 오히려 그 프로시저 사이트로 선택하라고 리커멘드 돼 있긴 합니다. 크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온오프가 있었네요. 이쪽 박점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카로티드 스탠팅 할 때 보면은 이쪽 맞고 엔지오 해가지고 넘어가는지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잘하셨고 많이 또 배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차라리 엔지오를 찍으면서 넘어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을 그 다음 플래닝 해가지고 했으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한철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듀케이셔널한 포인트를 많이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코다 발론을 둥둥 띄운다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와이어는 이제 벽에 붙어 있고 새로 와이어를 넣어서 한다는 말씀이신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피그테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그테일에 따라서 익스체인지 하면 되죠. 그거는 굳이 벤트리커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그래서 뭐 어떤 와이어 런더캐스트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런더캐스트를 하게 되면 너무 스티프하니까 암플라츠 스티프 정도 해가지고 홀로 코다를 하면은 이게 한쪽을 이렇게 밀게 되니까 센트럴로 와이어가 코다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CC 수가 있는데 소라식은 한 60cc 정도 제시해야 돼요. 60cc 그래서 하면 안쪽으로 쭉 밀려 들어옵니다. 프레스 다 막을 정도로 하면 안 되고 한 3분의 2 정도요. 그래서 쑥 밀면은 대부분 저희들은 뭐 스네어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정도에서 다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아까 그 에드워드 밸브가 이제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막 왔다 갔다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원래 하란 대로 이렇게 이제 벌룬을 위해서 크게 피우고 벌룬을 따라서 이렇게 밀고 가다가 더 이상 안 가면 좀 힘줘서 거기다 딱 놓고 이제 거기다가 앵커를 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앵커를 해서 앵커가 됐었고 이제 됐다 싶어서 벌룬 빼고 와이어 빼니까 갑자기 슉 들어오면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거꾸로 가면 플로우를 막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이거는 무조건 내려야겠다 하고 이제 구분해서 내렸어요. 뒤집어지면 뒤로 내려서도 고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구조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구조적으로 보니까 무조건 뒤집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플로우가 라미나 플로우 그러니까 그 라미나 플로우가 이렇게 될 때는 힘을 안 받는데요. 거꾸로 할 때는 힘을 받게 되니까 이게 돌다가 거꾸로 됐을 때 힘을 받아서 싹 들어가니까 무조건 거꾸로 베끼게 됩니다. 놔두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걔를 빼가지고 그래서 쪼그러뜨려서 옆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박아놨. 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다시 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옆에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러뜨려서 옆으로 세워서 놔두면 플로어가 전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중에 본 슬라이드에서는
다시 피는 것처럼 돼 있었어가지고 내가 궁금해가지고요. 아닙니다. 다시 핀 건 아니고 잡아 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고 했는데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일단 스네어를 밖에다 빼놓고요. 스네어 안으로 두 개의 스네어를 집어넣어서 각각을 잡은 다음에 스네어를 잡은 다음에 이 스네어를 밀어가지고 스텐트의 가운데다 놓고 힘을 줘서 쪼그러뜨리면서 내리면 된다고 나와 있어서 아 나중에 다시 생기면 그렇게 한번 해보마 하고 지금 있습니다. 아 예. 그 이 환자는 아까 보셨지만 그 스콜로시스에 그냥 에오르타가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그 반론으로는 도저히 안 됐었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스네어를 하나 에오르타에 놔두고 스네어로 두 개의 와이어를 한 다음에 각각의 스네어에 두 군데를 잡은 상태에서 이 스네어를 밀어 넣으면 바디까지 이제 그 스네어가 걸릴 거고요. 그래서 힘을 꽉 주시면서 살살 빼서 니날 아테리 하방에다 놓고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안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교수님 나오신 김에 아까 큐레인 네오2 팝업된 케이스 보여주셨는데 네. 강시혁 선생님도 분당서울대에서 한번 그런 케이스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 TBT 데이터에서는 석세스 레이트가 거의 한 94% 정도로 보고는 하긴 했는데 경험해 보시기에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이제 치고는 좀 저희가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네. 푸는 순간은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페이싱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김윤수 교수님은 제가 강심장이 아니어서 페이싱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마지막 풀 때는 항상 페이싱을 하면서 풉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 컴플리트 박만원 선생님은 더 기다리시지 왜 중간에 며칠 못 기다리셔가지고. 18이 짧다고 생각해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더 기다릴 수가 있고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뭐 어떤 EP 스타디나 뭐 아트로피나 그런 반응 그런 걸 보면서 그거를 결정하는 그 중간 그 단계 과정은 없나요 혹시?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못 보여드렸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에 거기를 프레딕션하는 그 그룹 논문에서 프레딕션하는 그 파라미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탑이를 할 때 EP 이 카테터를 탑이 전, 탑 이후 같이 넣어서 EKG, HV 델타 전후를 재고 또 탑이 전과 탑이 한 이틀 후에 PQ 인터벌 이 길면 길수록 이게 나중에 딜레이드 에비블락이 더 많이 생긴다는 그런 논문이 아까 결과지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없어서 못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아까 그 논문에서는 그 프레딕터로 딜레이드 에비블락 프레딕터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 질문. 저 박하욱 선생님한테 질문 좀. 아까 험한 케이스 되게 잘 처리하신 걸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리와이어링 하신 케이스 보니까 그게 리와이어링 타임이 얼마나 걸렸는지 좀 궁금하고 그게 이제 결국에 와이어링 된 게 보니까 LCC 거의 끄트머리에서 와이어링이 돼가지고 내려왔던데 거기를 타겟팅 하신 건지 아니면 인시덴털하게 들어간 건지 궁금합니다. 그 와이어링 타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걸렸고요. 저희 그 에드워드 시스템이 아무리 플렉스로 이렇게 한다라 그래도 그거를 아우틱 루트에 그 겨냥해서 우리가 AL 카테터 이렇게 맞추듯이 하기는 되게 어렵고 근데 종종 경험을 해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테르모 스트레이트 아니면 인큐 와이어 스트레이트 와이어로 보통 AV 밸브 크로싱 할 때 그러니까 크로스 할 때 많은데 실은 그게 가끔씩은 뭐 저희 센터도 경험이 있는데 뭐 LV 쪽을 찔러가지고 퍼포레이션도 만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커브드 그 일반적으로 쓰는 앵글드 테르모를 쓰려고 그랬는데 일반 소프트 앵글 테르모보다 소프트 앵글 테르모는 실은 아우틱 밸브의 Z에 밀려서 굉장히 덜렁거리고 와이어가 잘 안 넘어갈 때가 많고요. 스티프는 그거를 생각보다는 잘 견뎌서 오히려 그 앵글드 된 와이어로 AV 크로싱을 할 때는 이제 스티프 테르모를 쓰면 좀 도움받는 경우들이 많고 아까 그분은
실은 와이어링 타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걸렸습니다. 5분 안에 그냥 끝났던 것 같고, 실은 이제 처음에 와이어링을 시도해 보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 몸에서 밸브 얼마까지 안 풀고 기다려도 돼요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회사에서는 한 20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안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프트 코로너리 밑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다행히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NCC 밑으로 잘 떨어졌던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계속 나와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스네어 네일 테크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반대편, 그러니까 그 일단 벌브를 좀 뺀 다음에 그 안에 사파리 와이어 대신에 스네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스네어를 넣고 그 스네어를 통과해서 사파리를 엘브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사파리 넣는 게 아니라 넣게 하고, 그다음에 스네어를 당겨서 텐전을 잡은 상태에서 밸브를 밀면 그게 레일을 타고 가듯이 밸브가 가게 되고요. 그래서 에올틱 밸브에 프리바일레이션이 돼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와이어를 통해서 그 사피엔 밸브 앞쪽에 스네어가 그 와이어 레일 타고 들어가면서 통과하는 방법이 를 이렇게 발표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와이어링 해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거기 있는 와이어를 빼시고 그 사이에 스네어를 넣어서 벌려놓고 그 와이어를 통해서 뭐 데루모나 뭘 통과시키면 이제 다시 사파리로 익스체인지 하시고, 그 다음에 스네어를 좀 당겨서 텐전을 준 상태에서 밀면 LV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않고 언젠가는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아까 본론하고 나서 그랬잖아요, 그죠? 본론하고 나서 이제 밑에 잘 안 올라가니까 밑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파리가 LBS 빠져나 안 했습니까? 보통 우리도 아주 가끔 그 사파리 와이가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냥 넣으면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별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트라이를 안 하셨나요? 안 그러면 트라이를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사파리를 그냥 한번 밀어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저 에큐릿 네오 이야기인데 제가 퍼스널 오피니언은 ABC 중에서 제일 쉬운 밸브가 사피안입니다. 사피안 물론 unretrievable 하지만은 워낙 스테이블하고 위치가 제일 어려운 게 에블루트입니다. 여전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까 비타 플로우 뭐 버튼 누르면 절대 왔다리 갔다 안 한다 그러는데 잘 믿기 어렵고, 근데 이제 에블루트가 센터 스파인으로 놓으면은 훨씬 더 스테빌라이즈 된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하여튼 에큐릿 네오가 중간쯤 됩니다. 처음에는 러닝 커브를 할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파이널 릴리스를 한다고 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상당히 편해요. 편하고 절대 AB 블록 안 오고, 이게 프레임 스캐폴딩 포스가 에블루트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좀 깊이 넣어도 절대 컴플레이트 AB 전혀 안 오고 해서, 그 다음에 리거시테이션도 상당히 없고, 그러니까 그 스캐폴딩 포스가 아주 옵티멀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리키지는 없는데 AB 블록은 안 오고, 그리고 상당히 쉽게 빨리빨리 그냥 되고 해가지고 아마 익숙하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아마 사피안 라이크하게 에큐릿 네오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피안의 버추하고 에블루트의 버추를 믹스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때 앙코르 라이브스 때 얘기했지만 이게 워크호스가 되고, 진짜 멀키한 칼슘 청크가 있고 하면은 이게 업크란 펴지면서 미끄러진 다음에 올라갔는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위가 될 것 같다면 굉장히 푸시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푸시해서 넣어도 칼슘 청크가 딱 바뀌고 있으면 계속 하이 임플란테이션 끝난 수밖에 없다거나, 또는 제가 충격받았던 게 한 케이스를 보스턴이 가지고 있는데 좀 익스포즈를 해달라 해서 보니까 정말 쭉 밀었는데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아까 우리 김은건 선생이 보여준 그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거 보기 전까지는 무조건 밀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잘못하다가는 펴면서 또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아마 익숙하게 되니까 상당히 편하게 넣을 수 있고 해서 적어도 사피안 라이크한 그런 쉽게 임플란테이션이 가능한
스텐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세이프합니다. 뭐 사피안 같이 뭐 테어되거나 뭐 다이섹션되거나 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마 프라미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좋은 그 케이스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게 하셨지만 저희는 진짜 좋은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서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계속 있으면 더 좋은 즐거운 시간 갖겠지만은 이 기회는 내년으로 미루고 오늘 그 마지막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다시 그 준비해 주신 연자 우리 차장 그다음에 패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